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시장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편합니다. 어제는 정말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롤러코스터 장세도 또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외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대거 팔았네요. 이렇게 또 성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이 부분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둔 또 불금이잖아요. 자, 오늘 시장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죠. 어제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요. 아침에 시작은요, 시가는 40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했는데요. 요거 보세요. 저가 플러스 8포인트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렸다니까요. 시장을 계속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모를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었던 사람은요, 여기 내리는 것, 그리고 어제 몇 포인트 내렸어요? 마이너스 133포인트, 그쵸? 이렇게 내려있는 상황에서 40포인트 올랐다가 플러스 8포인트까지 막 내리니까 이거 마이너스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어제도 3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133포인트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습된 효과에 의해서 더 내릴 것이다 라고 보면서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이 분별에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이었죠. 그리고 지루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서부터 이렇게, 점심시간 여기고, 점심시간 전서부터 이렇게 한 서너 시간을 옆으로 횡보한 그런 상황이라 좀 지루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판에 다시 밀어 올리는 거, 이게 큰 거죠. 이거는 왜 올렸을까요? 한국 시장이 월요일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 회원님께서는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릴 수 있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 뭐 조정파동이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조정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 같이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EU 쪽, 유럽 시장,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시장들이 한국 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한국 시장이 못난이 시장, 미국 시장 올라와도 빠지고 내리면 더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7% 올라왔고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도 약간은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릴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적으로는 더 올라왔다가 밀리더라도 그 기대감은 약간 좀 작용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스닥도 봐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코스피하고 비슷해요. 아침에 시작은 15포인트 플러스, 그리고 6포인트까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고, 얘는 그래도 지루하진 않았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39포인트 올라왔고 플러스 9.2%. 많이 올라왔네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꽤 많고요. 상한가 들어간 게 18개. 지금 1357개 종목 중에서 1247개가 올라온 거니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오늘은 안 올라온 종목이 없죠. 봐보세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SDI, 이거 많이 내렸죠. 그래서 삼성 SDI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많이 내렸죠. 많이 내린 부분, 즉 낙폭과대가 큰 종목들,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건 낙폭과대예요, 그렇죠. 낙폭과대가 큰 종목들이 내려서 반전을 해주는 거, 요게 상승 탄력이 제일 셀 것이다. 이거 근데요, 대형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주 플러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금은 무슨 구간? 자율, 반등.
즉 자율반등 구간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거죠. 종목과 업종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많이 빠진 부분에서 올라온 거예요. 세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이게 자율반등이 지나면은 이제는 또 가려진다. 그 알맹이 알맹이가 가려지겠지. 이 알맹이가 가려지는 동안에는 또 반등에 대한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조정에 의해서 월요일날 내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물론 추세적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돼서 각국이 경제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시장에 화끈하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이죠.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속도의 그러니까 정책이 작용해서 실제적으로 주가에 적용되는 그때까지는 시간차 타임 레그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임 레그에 대한 부분이 정책을 사용을 하면 이 타임 레그는 어차피 내리는 부분이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내리는 그 관성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시 반전이 돼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정책을 사용했을 때 제이코브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율 시장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크게 나온 정책은 바로 공매도 정책이었었고, 공매도 금지 정책이었었고, 여기에 플러스 신용 유예, 신용제도에 대한 유예제도, 유예. 네, 그래서 각각의 증권회사가 신용의 담보 비율을 나름대로 정하고 낮춰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매도하는 것도 아침 동시 효과에 꼭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력으로 작용하게끔 만든 정책이죠. 그죠? 정책이죠. 이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증안기금. 증시안정기금, 증안기금. 이게 또 나올 거고. 나머지는, 비과세에 관련돼 있는, 비과세. 비과세 굉장히 중요하죠. 비과세, 또 단기는 아닐 거예요. 장기, 주식, 저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주가의 하방을 견고하게 만들고 상승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안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제이코브 효과를 그리는 이 여건은 현재로서는 주가가 내렸었던 거고 어제도 굉장히 크게 내렸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공매도 금지 기간 개월수로 이렇게 나누면은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전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복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복귀 속도를 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원상 복구되더라. 그럼 최소 3개월이니까 현재 한국 시장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포인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시간적 여유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등락은 있겠지. 등락 있는 부분에서 잘 정책적인 부분을 써야 되는 것. 요게 이제 증시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증시 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것은 환율 쪽 안정이 만들어진 거죠. 미국과 수합, 미국과 한국의 수합. 그 부분이 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환율은 안정을 보였어요. 환율에 대한 일자별 그 등락을 볼게요. 어제는 40원이 올랐어요.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원화에 대한 약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세. 그러니까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39원, 그쵸? 비슷하게 또 내렸어요. 그러면 원화에 대한 강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치고받았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치고받았어요.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불안한 요소가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하락을 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여건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안 샀거든요. 팔았죠, 그죠?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는 그냥 환율적 요소와 그 다음에 안정감, 그동안 불안했었던 부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게 해소된 게 아니에요. 조금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다른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뀌진 않았었던 상태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반등이고 이 반등이 오래 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조정에 대한 부분을 거치고 재차 다시 또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고리로 연결되고 그 고리가 추세로서 만들어지면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겠지요. 근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8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 요소로 쳐다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제 요소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부가 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전부 올라왔던 것 이거는 자율 반등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전체가 간다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골라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그 부분을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에 해당되면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으로 교체, 즉 종목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도 찾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을 딱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800억을 아직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도 팔았어요.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사줬네요. 다행이에요. 기관 어디서 샀네요. 어디서 샀나 보니까 기금, 그다음에 투신권 보험, 금융투자는 안 샀어요. 제일 많이 팔아낸 수급 주체가 안 샀다라는 것은 현재의 주가가 가성일 수도 있다. 가성이라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반등. 무슨 반등? 자율 반등. 눌려 있었던 용수철이 힘의 균형을 잃은 거야.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만큼 위로 튀어 올라온 거지. 이 하나 빠진 거는 환율 요소가 해소된 거니까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상황이지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봐보자. 그러면은 여기 코스닥은 외국인도 샀고 캔들러님 기관도 9번째 샀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 기관들이 골고루 샀어요. 얘만 산 건 아니죠, 그죠? 얘 혼자만 샀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 텐데 전체적으로 샀으니까 반전에 의해서 들어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좀 그래도 유리한 점을 선택해서 설명을 한다면 코스피에서는 팔았던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는 샀다는 거. 그러면 대형주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특정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딱 보니까 4,900억 매도된 것 중에서 외국인이 5,500억을 팔았으니까 프로그램 매도 더한 거죠. 이 부분에서 일부는 기관들이 산 걸 거예요. 그쵸?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금융투자는 팔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코스닥은 샀으니까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는 1,200억, 여기에 코스닥 590억, 그러니까 590억 산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산 게 또 600억, 660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코스닥에서 들어온 것도 일단은 대체적으로 동반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 거고 이 만들어낸 부분이 어제 주가가 많이 내려서 내린 여건에 이 상방에 매물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 매물 공백은 왜 있어요? 신용 물량이 많이 나갔죠. 이 신용 물량이 털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의미적인 부분만 있어도 튀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지. 그러면 이 튀어 올라온 부분은 다시 또 정리하면은
자율 반등. 자, 오늘은 그래서 자율 반등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네. 매물 공백이 있으니까 저게 상한가 들어갈 만한 그런 적이에요? 무슨 재료가 있거나 뭐가 있나? 아니죠, 그죠? 그냥 반등인데 매물 공백이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다 올라왔어요. 또 은행주들도, 증권주들도 난리예요, 난리. 어제가 제일 최저점의 최바닥일 수도 있지. 제일 클라이막스의 패닉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매였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일단은 움직인 상황에서 수렴을 해 나갈 테니까 쿵 내렸었던 부분이 오늘 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 월요일 날은 내렸다가 화요일 날은 다시 이렇게 해서 수렴할 거 아니에요, 수렴. 네. 근데 이게 내리는 이 부분을 월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지.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음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내야 되는 거겠죠.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선별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오늘은 불금이고 금요일 날 그 장이 끝난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선별 작업 이것을 잊지 말고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주말에 해야 될 일 이것은 선별 작업이고 향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석이다. 여기에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거는 뭐 종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는데 다만 올라온 부분에서 사면 불안한 거야. 네, 거기에 이제 IT 부품에서 뭐 덕산 네오룩스나 오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으면은 여기에서 또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한 거겠지. 근데 저는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 또 오버 반도체, 덕산 네오룩스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종목이었었거든요. 뭐 이런 종목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 수렴하는 과정 안에 또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현재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돼. 이쪽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저쪽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거야. 어차피 사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우리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오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 라는 것을 해야죠. 선별 작업을 하면서 포인트 대역, 즉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지금 전략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1566이니까 최소한 이 포인트에서 1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와야 이 안에 움직여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추세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에는 40포인트 이상은 움직이지 않겠느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불안하면은 사놓은 것들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서 단기 수익으로 챙겨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선별 작업에 뭐 오버 반도체나 아니면 여타 종목들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종목은 갖고 있어야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제가 바닥을 테스트하면서 바닥에 관련돼 있는 여건에 프로그램 매매, 뭐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매매를 하니까, 기관들도 프로그램 매매 하니까 나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겠다. 내가 정해놓은 10종목, 20종목, 이 종목 안에서는 나도 한번 누를 때마다 100주씩 들어가든지 뭐 50주씩 들어가든지 주르륵 사고 주르륵 팔겠다. 나는 그렇게 매매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수익이 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한 증가 속도, 저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난다면 이 나는 부분에서 반전이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 대역이 저점일 것이다. 그러면 그게 바닥이지. 예?
지금 뭐 1500포인트가 바닥이다, 1400포인트가 바닥이다, 1200포인트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믿겨지질 않는다. 그런 걸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릴 때에는 뭐 1000포인트도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를 때에는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에 들어와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송에 들어와라. 이 방송은 본방사수다. 본방사수를 할 거고 시간은 4시 20분. 1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열은 거고 어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열은 거고 저는 쉼 없이 열었어요. 쉼 없이 여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본방사수만 하면 되고 여기에 이 시스템적으로 매매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 부분에서 제가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실래요? 매매한 거 그대로. 뭐, 종목은 다 저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자, 18일날 매도 쭈르륵 맞죠? 그죠? 그쵸? 어딨어? 20일날 매도 쭈르륵 맞죠? 그죠? 사놓은 것도 마찬가지네요. 17일날 요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디 마이너스가 나와? 어디 마이너스가 나와? 이게 수익이 많이 났다, 적게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매매한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해볼 수 있어요? 금융주도 샀잖아, 금융주도. 여기 KB금융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 저는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은 제가 제시를 할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닥이 나오고 바닥 나온 부분에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면 제가 오케이. 자, 회원님들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교체 매매 해야 되는 거죠. 교체 매매를 알맹이를 골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으면 그 종목으로 뭉쳐놓을 거고 저쪽 종목이 좋으면 저쪽 종목으로 교체하면 될 거고 이 교체하는 타이밍이 하나씩 둘씩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뭐예요? 네, 시스템적으로 매매한 부분이 플러스 난다 치더라도 자율 반등이야. 신 대표가 자율 반등이래.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주 내에 오겠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 내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이 부분은 본방사수를 하자. 본방사수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유튜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맞잖아요. 증시 운영 시간의 단축과 주가 등락폭을 축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현재 시장이 절절매는 이 장세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어제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식시장에 백의학이 무효하다. 진짜 정말 그럴까요? 약될 처방정 내려드릴게요. 이게 어제 올린 거야. 들어와서 보시면 좋아요. 요거 꼭 보세요, 요거. 네. 주식시장 접근법에 지금은 가격 접근법은 뭐다. 물량 접근법으로 보자. 물량 접근법. 그래서 우리는 담아낼 큰 함지박만 만들면 된다.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트레이딩을 해봐가지고 이 부분이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담아서 움직여야지. 크게 담아서 움직여야지. 주말에는 열공 모드니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 된다. 여기에 제 이름을 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 주말 같은 경우에 시간 날 때 이걸 보시고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자율 반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익률이다.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매매가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어제 내린 주가에, 그쵸? 어제 내린 주가에, 공백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자율 반등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진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어제도 잠을 못 잤고, 엊그제도 잠을 못 잤고, 주식하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쵸? 저는 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 어깨에 제가 담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의 주식이 창대 다 9mm 님 10번째 추천 전부 다 제 감사합니다. 어깨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어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 근데 어제 133포인트를 빠졌다고. 주말 동안에 공부하실 때요. 이 유튜브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공매도 관련돼 있는 교육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요. 공매도 전략 진짜 전면 금지됐는데 맞춤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시장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거고 대차 거래와 공매도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그러니 주식시장의 매매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게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급을 분석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비교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것을 맞춤 전략식으로 해서 온라인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확인돼 있어요. 그래서 대차 거래가 뭐고 공매도가 뭐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제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도적인 맹점이 뭘까? 그리고 공매도 하는 것은 어디서 빌릴까? 여러분도 빌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차 거래 이걸 대차 잔고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공매도 잔고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숏커버링 할 수 있는 종목 공매도 환매수하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찾아내는 종목이 공매도 금지 기간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매도나 정책적인 부분이 작용할 때는 시간적인 시차가 걸리면서 J커브를 그리더라.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결국은 처음보다는 일주일 진행돼 있는 이 공매도 지금부터 추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공매도로 증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잘 짜놨어요. 정말 잘 짜놨어요. 언제 하냐면 3월 23일 날 저녁에 합니다.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니까 4시간을 짜릿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다 페이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저 직장인들도 공부할 수 있죠. 다시 듣고 한 번 들으면 되겠어. 다시 듣고 무한 다시 들 수 있게 만들었고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하는데 제 상품에 대한 부분에 일주를 주는데요. 오늘 우리 담당자가 플러스 2주 준대요. 2주. 2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입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꿔라. 이 전화번호는 요렇게 아니면은 와우넷 홈페이지가 1599-0700 제 상품은 할인이 없어요. 그쵸? 할인이 없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구매를 해도 되고 외부로 구매를 해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고 1599-0700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고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이 3월 23일이니까 이 부분도 플러스 2주를 주는 거니까 가격을 비교하면은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다. 현재 시장은 어려운 부분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고통분담. 고통분담을 하는 그런 수강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거고 월요일날 공매도 금지에 관련 있는 온라인 교육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말을 앞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피곤함보다는 주가가 올라오니까 약간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편안하시죠. 여러분들도 어제는 굉장히 보고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오니까 뭐 내일 떨어지거나 내일 모레 떨어진다 치더라도 지금은 약간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 대표도 현재 시장을 굉장히 짜릿하게 보고 있구나. 저 친구도 진짜 아주 첨예하게 시장을 추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근데 오늘은 주말 앞둔 그런 시간이니까 약간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주말 동안에 공매도 교육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올라온 게 좋죠? 네. 어제보다는 100배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은 상승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공매도 친 것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가만 주가 올라오면 지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럼 그 공매도 친 종목들 수량 확인해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편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교육하면 되는 거지. 네. 제가 그 교육 잘 준비해 놓을게요. 많이 들어오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